앞단원에서 이제 소디움, 포타슘, ATPase 펌프를 봤다면 이번에 칼슘 펌프를 한번 봅시다. 칼슘은 세포 안의 농도가 매우 낮죠. 매우 농도가 낮아요. 근데 이 칼슘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농도가 낮을 수 있느냐? 세포가 있으면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에 핵이 있고 여기 ER이 있죠. ER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ER로 칼슘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칼슘이 ER 안쪽으로. 그 여기서 사이토솔이 있고 ER 있잖아요. ER. 그죠? 여기 사코플라스미 레티큘럼 요것도 이제 일종의 ER이거든요. 이렇게 ER의 루멘은 요 부분이죠. 요 ER 안쪽. 그걸 루멘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보세요. 사이토솔에 칼슘이 생겼으면 이 칼슘 농도를 낮춰야 돼, 사이토솔은. 그러면 이 칼슘 ATPase 펌프는 마치 소디움, 포타슘 ATPase 펌프처럼 두 개의 칼슘을 결합해가지고 결합한 상태에서 ATP가 결합해서 ATP, ADP 이런 포스포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컨포메이션이나 체인지가 일어나가지고 이 안에 들어왔던 열려있던 요 길이 닫히고 다시 이쪽으로 바깥에 문이 열리면서 칼슘이 루멘으로 사이토솔에서 루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작동하게 되면 이 칼슘의 농도가 정말 낮아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칼슘 ATPase 펌프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upled pump 한번 이거 어떤 것이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유니포트는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뭐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트랜스포트의 기본적인 거였다면 자, 심포트 또는 엔타이포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가 글루코스고 얘가 소듐이다. 그럼 얘네들은 글루코스와 소듐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이 에너지, 소듐 농도가 높다 그랬죠? 이 에너지가 바뀌면 이 에너지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와 함께 높은 에너지, 그러니까 낮은 농도에 있는 글루코스가 높은 농도에 있는 글루코스가 높은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듐이 커플되기 때문에서. 또는 엔타이포트. 여기 있는 에너지가 여기 바깥으로 나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들어오게 하는 엔타이포트 같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 커플 트랜스포트 뭔가가 같이 연결돼서 트랜스포트 될 때는 엔타이포트 또는 심포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엘렉트로케미컬 소듐 그레디언트를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이 소듐이 상당히 높아요. 바깥쪽이 매우 높아. 소듐의 엘렉트로케미컬 그레디언트. 안쪽은 낮죠. 그러니까 소듐은 호시탐탐 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해. 셀 안으로. 자, 근데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 높은 에너지죠. 이거는 소듐이 바깥에 높고 안쪽에 없으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은데 특히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심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소듐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여기서 농도가 낮아요. 여기 농도가 높아요. 안쪽이 셀 안쪽이. 근데 어떤 에너지? 소듐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심포트를 방법으로 낮은 농도의 글루코스가 높은 농도에 있는 글루코스 셀 안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 여기는 안쪽은 높은 농도의 글루코스와 낮은 농도의 글루코스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냐면 소듐, 높은 농도의 소듐이 바깥에서 떡 버티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글루코스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소듐이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소듐이 하나, 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 경우 계속 소듐이 들어오면 점점 소듐 농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퍼내야 되죠. 소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온 소듐을 지속적으로 퍼내야 돼. 그게 바로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체가 살아있는데 30% 이상의 에너지를 여기에 쓴다는 거잖아. 30% 이상의. 여러분이 먹는 밥 뭐 이런 거에 그 에너지 30% 이상은
바로 이 일을 하는데, 소디움, 포타슘, 소디움을 바깥으로 퍼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장에서는 그 소디움 농도가 높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글루코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글루코스를 운반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장벽인데요. 이제 우리의 gut lumen, 내장, 이제 작은 창자 안쪽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글루코스가 소듐과 함께, 소듐의 농도는 높죠. 매우 높죠. 글루코스 농도는 낮죠. 세포 안에서 비해서. 얘네가 둘이 커플돼 가지고 심포트를 통해서 글루코스가 안으로 들어오죠. 물론 소듐의 농도가 매우 높아진단 말이죠. 우리가 소듐의 농도가. 그러면 우리 이제 장벽 세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 글루코스 농도가 여긴 높아, 여기는 낮고 이쪽도 낮아요. 그러면 요거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터가 있어서 높은 농도에 있는 글루코스가 낮은 농도에 있는 글루코스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해서 글루코스가 이동을 하고, 또 하나 소듐 농도는 바깥에서 계속 소듐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이쪽 혈액 쪽으로 이것을 계속 운반하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글루코스도 운반하고 혈액으로 소듐도 운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듐이 지속적으로 혈액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소듐이. 그러면 혈압이 오르는 거지. 왜냐하면 소듐은 물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프로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이소솜 같은 경우 ATP를 이용해서 프로톤을 지속적으로 라이소솜 안으로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pH가 매우 낮죠. 낮은 pH 상태를 유지해서 라이소솜에서 여러 가지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유리하겠어요? 만약에 라이소솜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터지면 여기에 있는 분해 요소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고, 그 쏟아져 나온 분해 요소들은 뭐 핵이든 무슨 뭐 멤브레인이든 닥치는 대로 다 분해를 할 텐데 그 분해가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아주 낮은 pH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효소들이 있었고, 사이토솔로 이게 쏟아져 나오면 그건 pH 7 근처죠. 여기는 pH 한 4라면 여기는 pH 7 근처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나와봐야 일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안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백큐얼 같은 경우에도 프로톤이 지속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백큐얼 같은 경우 이제 신맛 같은 게 또 이렇게도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유기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같은 프로톤들이 있음으로써 신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라든가 이런 식물들을 보면 백큐얼이 엄청 크죠. 물론 여기서 일어나는 오스모틱 프레셔, 백 프레셔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냐면 셀월이 있기 때문에, 셀월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포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백큐얼이 물을 가득 채워도 그것이 괜찮죠. 근데 만약에 물이 없어져, 자꾸만 백큐얼에 있는 물이 말라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백 프레셔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쭈글쭈글 말라지면서 가뭄 때 식물이 축 처지는 거 있죠? 그런 방법으로 되게 됩니다. 그 이제 트랜스멤브레인 펌프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듐하고 글루코스를 같이 하는 심포트, 소듐 글루코스 심포트가 있을 수 있고, 뭐 소듐 프로톤 익스체인저가 있을 수 있고, 소듐 펌프, 소듐 포타슘 ATPase, 칼슘 펌프, 프로톤 펌프, 여러 가지 펌프들이 있죠. 박테리오로답신도 일종의 프로톤을 퍼내는 펌프죠. 그럼 우리 위에는 HCl이 0.1몰 정도, 0.1몰에서 0.02몰 정도 있는데, 0.01에서 0.1몰 있는데 상당히 높은 농도죠. 어떻게 그럼 HCl이 우리 위장 안에 HCl이 생기냐? 우리가 늘 공업용 HCl이나 실험용 HCl을 좀 몰래 먹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HCl이 생기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방법은
이제 스토막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루멘 스토막 안쪽에 CL하고 H 플러스가 따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CL하고 H가. 그러면 CL하고 H는 여기서 보면 이제 쉽죠. 처음에 시작을 CO2가 계속 생겨. CO2는 어떻게? 글루코스라든가 이거 분해하면 CO2가 생기죠. 그래서 카보네이트가 되는데 이 카보네이트는 프로톤하고 HCO3로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때 다시 이 세포 안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세포 안으로는 이게 블러드에서 클로라이드가 이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죠. 클로라이드는 이제 빌드업 점점 클로라이드가 빌드업 하다 보면 장막 여기 이제 위장에 있는 안쪽 부분이죠. 장 쪽에는 이제 클로라이드 채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높으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하면 클로라이드를 바깥으로 퍼내게 되죠. 자, 그런 반면에 여기서 또 보면 포테슘이 있는데 포테슘은 어떻게 돼요? 약간 이제 릭이 일어나. 포테슘이 약간 새요. 릭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긴 포테슘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다시 포테슘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엔타이폴트에서 안에 있는 프로톤, 이 프로톤은 다시 여러 경로를 치면 CO2하고 물하고 해서 생기는 카보네이트에서 생긴 프로톤이죠. 그런 프로톤이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여기서 H는 스토막 루멘에 있는 H는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클로라이드의 농도도 점점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HCl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위안에서. 아연 채널 중에 이게 이제 소듐을 운반하는, 소듐이라든가 포테슘을 운반하는 그 같은 이제 채널들 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R 그룹이 플러스 차지를 띄는 것들과 결합할 수 있도록 풍겼거든요. 상당히 폴라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채널의 특징은 문이 열리는 경우는 이러한 이온들이 왕창 쏟아져 나가, 정말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가다가 문이 닫혀요. 게이트 클로즈 되면 아예 하나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클로즈, 뭐 반만 클로즈 이런 거 없어요. 완전히 클로즈 또 완전히 오픈,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결정되는 거죠. on off 시스템이죠. 마치 이와 같이 클로즈 되어 있거나 오픈 되어 있거나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클로즈 되어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운반되지 않지만, 대신 얘가 오픈되면 거기 있는 이온들이 잘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이언 채널 같은 경우는 패시브 디퓨전이겠죠. 패시브. 왜 패시브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죠. 이게 오픈하고 클로즈만 있으니까. 높은 농도에 있는 것이 낮은 농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오픈이 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이렇게 퍼미어블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패치 클램프 리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을 한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죠. 어떻게 했냐면 일반 멤브레인에서 이런 유리 대롱에다가 약간의 압력을 이쪽으로 가하죠. 그러면은 이게 떨어져 나와. 자, 요 막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겠죠. 그 중에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해주면서 리코딩을 하는 거죠. 막을 중심으로. 얘하고 이 바깥하고 안쪽하고. 이렇게 리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붙어 있는 단백질의 기능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바로 패치 클램프 리코딩 방법이다. 요거 이제 여러 종류, 이거 채널이 오픈 또는 클로즈 돼 있으면, 오픈 또는 클로즈 돼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게이티드라고 말하는데, 게이티드라는 것은 오픈됐을 때는 들어갈 수 있고 클로즈 됐을 때는 no way, 못 들어가고, 그것을 게이티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스트레스에서 문제잖아요. 듣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 베이설 멤브레인에서 여기 이제 텍토리얼 멤브레인, 아주 딱딱한 멤브레인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 베이설 멤브레인이 진동을 하면,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면 얘가 여기랑 부딪히겠죠. 자꾸.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헤어셀이 어디터 헤어셀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채널이 열려요. 채널. 이건 미케니컬 채널이야. 그죠? 채널이 열리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소듐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소듐이 쏟아져 들어가면 물론 소듐을 바깥으로 퍼내려고 하지만 신경 전달이 시작되는 거죠. 소듐이 쏟아져 들어가면서.